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대한민국 2025년 국방예산은 2024년 대비 3.6% 증가한 61조 5,878억 원입니다. 이는 한미 일대 북중러 대결 구도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남북한과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의 군비 경쟁이 심화되면서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특히 북한 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국형 삼축체계 전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한국형 삼축체계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보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삼축체계 분야별 능력과 태세를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킬체인은 북 핵심 표적 감시 타격 능력 확보 및 실행력을 높이면서 초소형 위성체계 개발, 스텔스 전투기 추가 확보, 전술지대지 유도 무기 전력화 등을 추진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전 단계 교란, 파괴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연합, 합동 미사일 타격 훈련도 강화했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인 KAMD에서는 복합 다층 방어 능력 고도화 및 미사일 방어 태세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장사정포 요격체계 연구개발과 장거리 지대 공유도무기 LSAM, 중거리 지대 공유도무기 MSAM 통합 운용체계 발전을 이루었으며 정례정 연합미사일 방어훈련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KMPR에서 북전쟁 지도부 핵심 시설 침투, 파괴 능력 보강을 계획하고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된 것이 바로 현무미사일입니다. 한국의 고위력 현무탄도미사일 신형, 현무5는 북핵 미사일을 응징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현무5는 탄도미사일의 상식을 깨버린 문짝 그대로 괴물 미사일인데요.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재원은 그야말로 충격이었고 지난해 실제로 공개된 현무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신형 현무는 길이 20m, 직경 1.6m, 발사 중량 36톤의 대형 미사일입니다. 일단 추진체의 추력이 무려 75톤 포스에 달하는데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전술탄도 미사일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이스칸데르가 길이 7.3m, 발사 중량 4톤인 것을 감안하면 현무5는 일반적인 전술탄도 미사일들과 비교할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비교할 만합니다. 가장 유사한 지원으로 비교되는 미국 미니트맨3는 길이 18m, 직경 1.3m, 발사 중량 35.3톤으로 현무5와 비슷한 크기와 중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단 추진체 추력 역시 80톤 포스로 현무5와 대동소이합니다. 핵무기 보유에 필요한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핵탄두 기술과 발사체인 ICBM 현무 미사일로 분류됩니다. 다탄두가 아닌 기초적인 핵탄두 기술은 2차 세계대전에서도 사용될 정도로 북한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기 이전부터 개발하는 데 성공할 만큼 보편적인 기술이지만 발사체인 탄도미사일은 전 세계 열강들에서도 개발하기가 무척 까다로운 대전략 무기체계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사거리 8,000km 이상 탄두 중량 9톤급의 미사일 동체를 받쳐줄 높은 출력의 엔진을 갖추는 건 정말 어지간히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가 아닌 이상 기술 보유를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알고도 막을 수 없는 마학 9 이상의 성격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도 모자라 미래 전쟁의 흐름을 바꿀 현무탄도 미사일형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이 바로 올해 실시될 예정입니다. 미국조차 힘들게 탄생시킨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학 9 내외에 순간적인 초속 6.8km로 가변 활강하다 시스템으로 욕격이 매우 어려워 태평양과 한반도에서 중해 도발을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무기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한 것은 이러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핵탄두까지 장착하는 순간 그 무기는 이미 방공망의 의미를 상쇄시킬 수준입니다. 현무 미사일이 공개되는 순간부터 중국과 북한은 한국과 미국 연합에 대해 상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활발해진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혹여나 한국의 현무의 핵탄두를 장착하여 중국 본토 혹은 북한 수뇌부를 공격할까봐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사일은 상층 대기권의 진입 이후 분리된 탄두가 타겟을 향해 진입하면서 마하 10까지 가속되는 이 속도에서 나오는 파괴력으로 어떠한 지하 벙커 시설은 뚫어버릴 정도입니다. 또한 핵탄두 말고도 다양한 방식의 벙커 버스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다양한 종류의 현무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으로 확정지었습니다. 당초 2030년 완성을 목표로 했던 중장거리 무기 전력화 완료 시기를 2028년까지 앞당길 방침이며 여기에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 전력화 역시 동시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과거 한국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은 세계적으로 뒤처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180도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모든 연구진들이 총동원해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주력했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현무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이것은 탄도미사일 형태뿐만 아니라 순항미사일에도 탑재가 가능해 자체 장착한 램제트 엔진을 통해 마하 추력을 꾸준히 유지하며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고고도는 탄도미사일 형태, 중고도는 순항미사일 형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당초 사거리 5,000km 내외의 모든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현무 미사일을 마지막으로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북한이 전술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형 전술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를 등장시키며 현무의 개량 형태인 현무6 개발과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시에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사거리 500km의 체급인 현무1 미사일에서 지금까지 발전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현무 미사일 기술로는 베이징을 유효 사거리까지 도달하기에 충분한 거리인데요. 미국의 군사 전문 저널 기사에서 한국의 현무 미사일이 테스트 임무 중엔 중국의 공격 범위 최대 2,000km까지 날아가 버튼을 누르는 것도 포함됐을 것이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군이 서태평양의 현무 미사일 배치에 주목하는 주요 이유로 항구와 가까운 중국 해군의 억제 능력도 고려했을 텐데요. 또한 적국이 발사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 LS2 역시 현장 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상이 성공하면 우리 군은 여러 번의 욕격 시도로 한반도 내에 접근하는 공격형 미사일 방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안보와 생존이 걸린 만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뿐만 아니라 적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80년 역사의 미국 민간 연구소이자 최초의 싱크탱크로요. 그러나 현무차대는 극비로 보안이 철저해 홈페이지 등에도 사진이나 기타 성능 등 지원이 일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밀리에 감춰진 현무5의 차대가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요. 일반 차량과 달리 업계에서 차축이 운전대를 돌리면 좌우측으로 돌아가는 후륜 조향 장치도 설치되었고 이 기능 덕분에 공개된 영상처럼 현무5 발사대 차량은 운전대를 돌리면 가장 앞바퀴와 나머지 8축의 뒷바퀴가 동시에 좌우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면 좌측 대각선 방향으로 수평 이동, 일명 개걸음이 가능해져 회전 반경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이고 각종 험지가 다반사인 한반도 지형에서 미사일을 쉽게 이동시킬 수 있고 적군이 아군의 미사일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밖에 런플랫 타이어와 공기압 규율 장치, 방탄 캐빈, 화생방 방호 처리 등이 설치되어 있죠. 사실 일반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대형 트럭 개발 및 생산이 그리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특정 차를 설계부터 부품 제작까지 다 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한 손에 꼽힐 정도로 드는데요. 사실 한국도 그동안 현무차들을 체코에서 수입하여 썼었는데 우리 국내 기술 지인들의 노력으로 현재 국산화가 된 것입니다. 현무2C 텔의 경우 체코의 타트라 815밀리터리 계열 차대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차들을 도입 후 캡을 국내에서 제작 조립하여 사용해 왔는데요. 북한도 다양한 로켓부와 미사일 트럭으로 체코 테트라사의 텔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현무 기술 개발과 함께 기업에서 전용 8축, 9축, 10축 트럭을 끝없이 개발하였고 결국 전력화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현무5는 사실상 한국의 기술력의 발전 과정이 녹아들어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유독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현무5의 성능을 깎아내리면서 중국에 그리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역시나 자국 내 언론사에서 오보를 지속해서 방영 중입니다. 중국 매체 소우는 한국의 현무5는 이미 북한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의 여러 주요 도시들과 산업지역들도 사거리에 드는 전력무기라며 이 같은 한국의 장거리 타격 명령 보유는 한국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국력과 군사력 쇠퇴를 만회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이러한 행보는 대단치 않고 작은 나라로서 고강도 전면전에 뛰어들어 위험을 자초하는 짓이다라 말하며 한국이 주제에 맞지 않게 너무 위험한 장난감을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한국의 무기 성장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현무5에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는 탄두 중량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사거리 때문입니다.
최근 국방부는 탄두 중량을 1톤으로 낮출 경우 사거리가 5,500km까지 늘어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전역은 물론 대만과 남중국해까지도 사거리가 전부 포함됩니다. 이에 CCTV 산하 중국 매체 공영방송에서는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는 건 미국의 핵이 아닌 다름 아닌 한국의 현무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 군미천하의 군사 패널은 미군의 핵무기는 공중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중국군의 수뇌부가 지하 벙커에 피신할 경우 재반격할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이때 한국군의 현무5가 중국을 공격할 경우 지하 300에서 500m를 뚫고 들어와서 폭발하기 때문에 중국군 수뇌부는 살아남을 수 없다며 중국이 대비할 것은 현무5의 벙커버스터 능력이라고 소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두 중량 8톤의 쇠덩어리가 우주로 날아가다가 떨어질 때 속력을 마하 10 이상이기 때문에 소행성이 지면에 충돌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한마디로 현무5가 지면에 충돌할 때 발생하는 충격파로 인해 웬만한 도시 하나는 초토화되며 반경 10km 안에 있는 건물 및 생명체는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지하 수백 미터를 파고 들어가서 터질 경우 2차로 지진파가 생기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남은 건물도 무너질 수 있다. 즉 보유할 수는 있으나 사용할 수 없는 미국의 전술핵 무기보다 현무5가 중국으로서는 더 무섭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북아 최고의 미사일 강국이 된 한국이 공격뿐만 아니라 우수한 방어 능력 또한 갖추게 되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군이 구축하고 있는 미사일 이중 방어망이 10년 안에 마무리되면 중국과 북한은 한국을 미사일로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며 자칫 잘못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가 한국군의 현무에 의해 역으로 초토화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무원 미사일부터 시작해 20년 전부터 순항 미사일 엔진을 통해 극초음속 미사일 기초 기술을 축적해왔으며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한국화약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바남시스템즈 등이 공동 연구 개발에 참여할 만큼 기반이 될 반도체와 화약유도체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의 누리호 위성의 다탄두 기술이 상당 부분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방산 관계자의 증언에 따라 확인했으며, 이미 국방과학연구소는 작년 시속 600km 이상의 성적을 내는 미사일 하이코어 시제품 제작을 마친 후 현재 시험 발사를 준비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현무 미사일뿐 아니라 다양한 화력체계를 준비하며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최근 핵무기를 불사하겠다고 나오는 러시아의 강고한 모습에 러시아 인근국들은 더욱 빠르게 군비 증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라는 완충지대가 있는 노르웨이군이 특히 국방비를 더욱 늘리며 본토에서 안정적으로 발사하여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정밀 타격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것이 미국의 최신형 다연장 로켓포 MLRS이었습니다. 정확히 살펴본다면 후보군으로 오른 기체는 세 가지로 미국의 하이마스, 이스라엘의 펄스, 한국의 천무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이마스가 가장 유력한 도입 후보였습니다. 실제로 미국 역시 지난 5월 하이마스에 대한 판매 승인을 내주며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보였었죠. 또한 하이마스에 발사되는 PRSM 미사일은 당시 세계 유일 500km 사거리를 지닌 전술탄도탄이자 대한미사일 기능까지 갖춘 상황이었습니다. 노르웨이 국경섬과 길게 맞닿아 있는 노르웨이해와 그 인근에서 최근 러시아 북방함대의 전력 강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에 노르웨이는 마사 사거리 500km의 지대함 전술 탄도탄을 보유하여 억지력을 발휘할 생각이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발트함대와 흑해함대가 나토 세력권의 좁은 해협에 막혀 행동이 제한됨에 따라 대서양 방향으로 노르웨이 해와 바렌츠해를 담당하는 북방함대가 나토 해군과 맞서는 데 주력하고 있고, 현재 러시아 해군에서도 가장 강한 함대로 꼽혀 그만큼 정예 인력과 신형 장비가 먼저 배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노르웨이는 미국에게 거하게 뒤통수를 맞고 말았는데요. 이로 인해 노르웨이가 한국산 무기에 다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노르웨이 매체 포스바레트 포럼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무기 판매 승인 절차 FMS에서 로키드 마틴 정밀 타격탄도탄인 PRSM 미사일의 노르웨이 수출이 거부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노르웨이가 로키드 마틴과 계약에 대한 협상을 끝내기도 전에 미국 정부 측에서 승인 자체를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승인해준 것은 하이마스용 미사일인데요. 이는 사거리 90km의 구형 GMLRS 로켓으로
사거리 연장형 GMLRS-EX 150km와 사거리 500km의 PRSM 미사일의 판매가 모두 거부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까지 언급하지 않았고 노르웨이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나토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이 판매를 거부한 이유는 바로 생산 능력 부족이었다는 것인데요. 미국 내 조달 물량이 우선시되었으며 그 이상 생산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PRSM은 생산 궤도에 진입하지 않았고 대량 생산 체계가 구축된다면 판매가 허용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노르웨이 언론은 이로 인해 크게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여론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 결정입니다. 제가 군 결정권자라면 정말 화가 났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미국에서 방향을 바꾸고 가급적 유럽 또는 한국산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이 안 되네요. 이건 정치적 결정이에요. 미국은 아마도 중국을 위해 PRSM을 비축하는 데 바쁘겠죠.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 노르웨이 군이 추진하는 도입 사업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미사일 사거리입니다. 도입 프로젝트명 역시 장거리 타격수단 보유 사업입니다. 지난 6월 노르웨이군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기 도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12년 동안 국방비 6,110억 노크, 한화 7조 7천억 원을 추가 지출하여 육해공 첨단 무기를 도입하기로 했고 여기서 육군을 위한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군은 미사일 구축은 사거리 90km, 300km, 500km를 설정했는데요. 노르웨이군이 이처럼 장거리 능력을 중시한 이유는 바로 동쪽에 위치한 러시아의 위협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미군이 90km 사거리 미사일을 제외한 장거리 미사일 판매 승인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하이마스는 후보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이마스의 고작 사거리 90km 탄만 사용한다는 것은 노르웨이군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사거리 제한이 풀리며 최근 한국 정부는 천무용 사거리 500km 미사일 해외 수출 승인을 내렸으며 노르웨이가 이를 대안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천무용 800km 사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실제 500km 사거리 미사일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탄두 중량을 줄이거나 늘려서 사거리를 조절하는 것은 이미 탄두 중량만 8톤 이상인 현무 미사일 체계를 통해 완성된 기술로 한국의 주특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근 열린 유럽 최대 방산전시회에서 노르웨이 군 고위 관계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부스에 직접 방문하여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유럽 방산전시회에서 실물 크기의 천무가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노르웨이 도입 사업 수주를 위한 전략이기도 했죠. 특히나 한화는 이 자리에서 노르웨이 대표 방산기업 콩스버그사와 다격도 협력을 구축하며 미리 아군을 섭렵했습니다. 캐나다 K9 수출 사업에 함께 협업하기로 합의한 후 콩스버그의 대표 순항 미사일인 NSM을 천무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량하는 사업까지 체결하였습니다. 미국은 자국 비축량을 늘리기 위해 동맹국의 통수를 치는데 한국은 오히려 동맹국 파트너 기업까지 알뜰살뜰 챙기자 노르웨이에서 한국 방산의 입지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르웨이 기자는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폴란드를 포함해 이미 해외 3개국에 수출된 사실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 기자는 폴란드 수출로 한국 기술력과 생산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노르웨이 군에게 있어 한화의 포병 장비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미 노르웨이에 K9 자주포를 수출하였고 실운영자들에 의해 극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진행된 자주포 현지 테스트에서 K9 자주포는 독일의 판처하우제니천, 프랑스의 제이서, 미국의 M109를 모두 꺾고 수주를 따냈습니다. 당시 24대의 K9과 6대의 K10을 수출하였으며 이에 만족한 노르웨이는 이후 6년 뒤 추가 구매까지 진행했습니다. 현재 노르웨이에서는 K9에 대해 50년 기술력을 향상시켜준 최고의 장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군 관계자는 한국산 후보가 2016년 당시 테스트에도 노르웨이 사용자 요구사항을 가장 잘 만족시켰다며 한국산 무기 품질은 매우 우수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현지 지형기후 등 테스트에서 문제를 겪지 않았으며 모든 요구사항은 차량이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 검증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군 관계자는 509 경험과 K9을 비교하여 설명했는데요. 그는 수동적이었던 시스템에서 기술적이고 유압적으로 제어되는 시스템으로 발전했다며
이제 더 이상 직접 조작할 필요가 없어서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K9의 기동성과 효율성, 장갑이 되어 있다는 점은 가장 큰 장점이라며 한국의 기술력은 50년 정도 앞서 있는 듯하다. 모든 것이 새롭다고 극찬하였습니다. 사실 작년 노르웨이의 K2 전차 수출이 무산되면서 천무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꺾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K2 전차 수주는 정치적 안보 상황으로 인해 무산된 것이었지 성능 평가에서는 사실 독일산 전차를 완벽히 압도했습니다. 심지어 노르웨이 관계자들 역시 K2 전차의 뛰어남을 누차 언급하였으며 일부 정치인들은 한국산 전차를 도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당시 노르웨이 수출 총리는 우리는 한국산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고 질이 더 높다고 생각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독일 노르웨이 노르딕 협력의 안보정책 논쟁을 더욱 강화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으며 노르웨이 군 참모총장 역시 전차를 살 것이라면 우리 군은 K2를 구매해야 했지만 정치적인 사유로 노르웨이 중앙당 의원들은 L2A7을 선택했다며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노르웨이의 결정에 더욱 관심이 갑니다. 하지만 다연장 로켓 후보군을 면면히 살펴본다면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무기 수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 여론 역시 미국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거센 상황이며 나토 탈퇴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여론은 새롭게 개발된 미국산 미사일 판매가 노르웨이에 거부됐다는 것이 사실이냐며 이래도 미국을 동맹국이라 할 수 있냐며 분노했습니다. 또한 아무도 미국을 믿지 않는다. 노르웨이는 나토를 떠나야 한다는 극단적인 반응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노르웨이는 유럽 최대 산유국 중 하나로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사우디에 맞먹는 재력을 가지고 있기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나라입니다. 다만 인구가 적고 국방안보에 대한 위협에 해외에서 무기를 수입해야 하는 입장인 것인데요. 미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반면 대한민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이 노르웨이와 손을 잡을 이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노르웨이와 군사적 동맹을 맺으며 한국 무기 수출을 이어나간다면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을 듯이 보이는군요. 대한민국은 이렇듯 우리가 살 길을 하나하나 찾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